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년 만에 집값 잡아야 한다. 노형욱 등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장관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자, 대한민국 16개 부처가 있죠. 그 중에서 아마 국토교통부에 가장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장관을 할까? 교수 출신 많이 하죠. 정치인들도 많이 합니다. 관료 출신이나 내부 승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지난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 국토부 장관은요, 교수 출신이었죠. 교수 출신에도 불구하고 SH하고 LH 사장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9일간의 짧은 임기 기간에도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퇴임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관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선호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무 경험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김영민 국토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지명된 국토부 장관은요, 관료 출신이에요. 자, 이 관료 출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요, 기획예산통으로 불려요. 자, 그래서 기재부 출신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일단은 기획하고 예산은 잘한다. 아니, 예산? 그리고 탁월한 조정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전 국무조정실에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정 역할도 잘할 것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지명됐을 때 예산 전문가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파트 시장 과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여전히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일반 아파트 가격 불안까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제일 먼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 대규모의 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요를 넘는 공급이 진행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조세 규제로 투자 수요 억제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눌리는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명된 국토부 장관이 이 세 가지와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 청와대에서 왜 이 사람을 지명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서울시장과 의견 조율을 위한 조정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국토부 장관을 바꾸면서까지 조정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면까지 서울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과도한 업무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서로 원하는 바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고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국토부 실무진단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토부 장관이 그런 역할까지 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예산통이라고 하니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불러들인 건가?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 둘 이제 언론들 통해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노영욱 후보자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부동산 안정과 투기 근절이 가장 큰 숙제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주택 공급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 모두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겠다. 자,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일단은 현재 부동산 규제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서울시와 의견이 다른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놨어요. 민간 재건축과 공공정비 좋은 절충함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답변했냐? 공공, 민간 양자택일이 아니다. 지금 국토부는 공공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확대 방안을 꺼내들었고 지금 착실하게 구역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과 민간 양자택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이야기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확대 방안도 일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토부 발표한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서울시 공급 부분은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눠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명확하게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보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공공주도로 이 재개발 해제 구역만 다시 지정한다 그래도 10만 호 이상의 공급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참여도도 높아서 굳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까지 민간 중심으로 가자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주도로 잘 진행하면 되고요. 자, 반면에 재건축은요, 어차피 공공 참여 의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부 재건축 단지 중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 제외하고는 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진행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표 새로운 주 재건축 사업 모델이 필요해요. 규제 완화도 해주고 뭐 층수 완화도 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대신 투기 과열 방지 대책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임대주택 증가 부분도 어느 정도 공공성 확대 방안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마 서울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 그리고 재건축은 민간 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냅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최근 정치권에서 빗발치는 규제 완화 요구들이에요. 자, 지금 당장 정부에서도 1주택 보유세와 대출 규제 완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 완화 검토는 어차피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1주택 보유세 완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나을 게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지금 6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낮추니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9억에서 뭐 12억으로 늘리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합부동산세는 장기 고령자 세액 공제 합쳐서 80%까지 적용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하자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한 과도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수요자, 실거주자의 혜택은 과도하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좀 깎아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수요자를 보호할 거면 투자자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과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의 산적한 과제도 엄청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민감한 이슈죠.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가 필요해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수단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못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보다 오히려 더 분양가가 높게 측정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변창욱 국토부 장관이 이걸 개선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제 그만둬 버렸으니까 그 다음 국토부 장관이 빨리 추진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또 하나 4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4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가요, 무려 수도권에서만 11만 호 규모입니다. 자, 엄청난 규모죠. 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투기 의혹까지 같이 해명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이제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긴 하는데,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어떤 부분이 밝혀지게 되죠? 분양가가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첩첩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자, 신임 국토부 장관이 부임을 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게 연관이 많아 보이지 않은 비전문가가 들어간다. 이 민감한 이슈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주택가격을 의미있게 하락시킬 수 있을까? 1년 내 집값 안정이라는 고난도 숙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숙제 받은 사람이 부동산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부동산 비전문가 출신이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여당에서 거세지는 규제 완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한 규제를 쏟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선거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세법 개정안 같은 부분은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국토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입지가 제한된다는 거, 휘두를 수 있는 칼도 제한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서울시와의 공급 방식 충돌에다가 LH 사태로 인한 3기 신도시장 공급 확대 방안 지연 우려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적고 제한은 많은데 그렇다고 전문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 될 노영욱 내정자 과연 구원 투수가 될까? 패전절의 투수가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